Friday, May 14th, 2021 읽기혁명 14일차 돈을 부의 추월차선 Chapter 34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는 많은데 시간이 없다. 나는 100년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머스 에디슨. 시간의 계명. 추월차선의 5계명 중 마지막은 시간의 계명이다. 시간의 계명은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한다. 당신의 사업이 당신을 대신해 돈나무로 클 수 있는가? 추월차선의 목표인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은 시간의 계명에 의해 가능해진다. 기억하라.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시간으로부터의 분리나 부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사업과 분리되지 않은 사업가들은 마치 사업과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의 계명을 어긴 이들이다. 이럴 경우 사업은 직업이 되어버리고 평생 동안 갇힐 감옥이 된다. 사업의 시작이나 성장, 원숙 단계에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40년 동안 그러고 싶지 않다. 시간의 계명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진다. 내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갈 만큼 자동화되고 체계가 잡혀 있는가? 인적 자원을 고용해도 될 만큼 이문이 많이 남는가? 내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직업은 시간을 파는 것이며 사업에도 시간을 팔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추월차선의 목표는 당신의 시간과 수입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수입이 수백만 달러가 아니라도 말이다. 당신이라면 일주일에 10시간 일하고 6만 달러를 벌겠는가? 아니면 70시간 일하고 14만 달러를 벌겠는가? 나라면 매번 전자를 택하겠다. 자라지 않는 돈나무. 성공적인 사업은 특히 시간의 계명을 어기는 사업은 즐겁지 않다. 사람들은 종종 사업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인생의 스승들이 하는 조언에 따라 스스로의 사장이 되어라든지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라 등이 성공으로 향하는 적절한 동기가 된다고 믿는다. 불행히도 이러한 사업가 지망생들은 사막으로 향한 길로 접어들곤 한다. 사막에서는 돈나무가 자랄 수 없다.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자동화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살아있는 돈나무를 키우고 싶지 않은가? 시간의 계명을 어길 경우 실패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결함이 있는 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씨앗을 마련할 길이 없다. 씨앗이 있다 해도 메마른 땅에서는 싹을 틔울 방법이 없다. 돈나무 묘목에 기초한 사업은 돈나무를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 콘텐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이 돈나무 묘목이다. 당신의 사업이 이러한 묘목 중 하나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묘목 하나를 이식해 올 수 있겠는가? 많은 사업가들이 길은 돈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씨앗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마련한다 해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이다. 요약, 추월차선의 핵심, 시간과 분리되지 않은 사업은 직업이다.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은 시간의 계명을 충족시킨다. 시간의 계명을 충족시키려면 돈나무 묘목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시작하거나 돈나무 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콘텐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이 돈나무 묘목이다. 콘텐츠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통 시스템, 인적 자원 시스템 등이 돈나무 묘목이다. 35장 추월차선 5계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 당신에게 돈을 주지 못할 사람을 위해 일한 하루는 형편없는 하루다. 존 우든. 추월차선 순도 5계명.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지어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말지어다. 제한된 규모에서 사업자하지 말지어다. 통제권을 버리지 말지어다. 창업이 1년의 과정이 아닌 일회성 행사가 되도록 하지 말지어다. 세계의 추월차선 고속도로. 나는 가장 강력한 추월차선을 세계의 고속도로라고 부른다. 가장 높은 제한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5계명을 모두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세계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혁신, 의도적인 되풀이. 각 도로는 수십 개의 다른 길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 개를 모두 다 가지면 수백 개의 길로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강력한 추월차선 1. 인터넷. 가장 강력한 고속도로는 인터넷 사업이다. 인터넷은 지난 10년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백만장자들을 양산했다. 인터넷은 여행 중개소나 주식 중개인, 신문, 잡지와 같은 오래된 산업을 파괴해 왔고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인터넷이야말로 추월차선의 상호와 같다. 인터넷은 최고의 추월차선이다. 필요에 기반을 둔 사업을 가정했을 때 인터넷은 5계명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자동적으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확장 가능하며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가 가능하고 당신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진입 장벽 또한 모두 다 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 인터넷 사업 모델은 크게 7개의 범주로 나뉜다. 1번 가입자 기반.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정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매달 이용료를 받는 사업 모델. 데이터, 정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매달 이용료를 받는 사업 모델. 이때 데이터는 앞선 정보, 영업 정보, 독점력 데이터베이스 혹은 오래된 사업인 포르노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위해 1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에 $9.95를 지불한다면 당신은 추월차선 위를 달리는 것이다. 회사를 운영할 때 나는 가입자 기반 웹 서비스 몇 가지를 돈을 내고 이용했다. 그 중에 데이터 분석가들, 어떤 사람들이 내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알기 위해도 있었고, 제휴사를 관리해주는 곳, 내 서비스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도 있었다. 한 회사는 사이트가 운영된 총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서비스 홈페이지는 몇 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나와 있었다. 당시에는 2만 개의 고객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 내가 한 달에 지불하는 비용은 $50였다. 내가 지불한 돈이 평균이라 치면 그 회사의 총 수입은 한 달에 2만 개 곱하기 $50, 즉 $100만. 이것이야말로 인터넷 사업에서 인터넷 자체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제품도 없고 배송도 없고 골칫거리도 없다. 내 추측으로는 이 회사의 마진은 75%이고 순수입은 월간 $75만 정도일 것이다. 한 달에 $75만 벌면 얼마나 빨리 백만장자가 되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이라면 차라리 연간 $4만 5천 벌고 한 달에 $200를 저축하겠는가? 콘텐츠 기반. 이 콘텐츠 기반 사업 모델은 특정 틈새나 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 잡지 및 블로그들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에서 광고를 판다. 내가 운영하는 추월차선 포럼 또한 콘텐츠 기반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콘텐츠 기반 수익 구조가 성공하기에 콘텐츠 기반 수익 구조가 성공하기에 가장 어려운 모델이라고 본다.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졌고 방문자가 많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콘텐츠 기반 사업은 제휴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제휴사업은 구조적으로 편승 사업이다. 고객 발굴 서비스. 고객 발굴 서비스는 종종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동종 업계를 집결시킨다. 리무진 업계가 내가 성공한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것이다. 업계에 내가 제공한 서비스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파편화된 업계를 중앙으로 한데 모은 동시에 고객을 창출했으며 이렇게 모은 고객 정보를 리무진 회사에 팔았다. 고객 발굴 서비스는 파편화된 산업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데 중소기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고객 발굴 서비스는 항공사 업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반면 성형수술 업계에는 매우 적합하다. 고객 발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킨다.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고객의 욕구, 크지 않은 돈으로 고객을 찾길 원하는 사업가의 욕구. 4번 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는 콘텐츠 시스템의 선물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그룹이나 동호회로 묶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페이스북은 대학생층을 타깃으로 했지만 중국에는 전 세대를 포괄하는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마이스페이스는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한다. 링크드인은 계층 향상을 꿈꾸는 전문가들 대상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미스터리 소설가들이나 주말 엔진을 풀고 재주를 파는 자동차광 등 취미가 비슷한 사람을 묶는 도구이다. 중개 시스템. 중개인들은 구매대와 판매대를 연결시켜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들이다. 중개인들은 특정 산업의 시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거래당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 시스템의 예로는 페이팔, 이렌즈, 카즈 다이렉트, 트래블러시티.com 등을 들 수 있다. 6번 광고. 광고인들은 중개인들과 비슷하게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대신 광고비를 받는다. 나는 팔려고 내놓은 리무진 목록을 기재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있다. 목록에 오른 리무진을 한 대당 광고비를 받았다. 즉 나는 구매자를 판매자와 연결했던 것이다. 이베이와 같은 서비스는 중개업과 광고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 또한 구글이나 야후와 같은 검색 엔진도 광고 사업과 중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 7번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정보를 파는 행위이다. 대규모 전자상거래 제공 업체로는 아마존과 CNS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다수의 소규모 동네 가게들 또한 전자상거래 모델을 통해 판매를 확정하고 규모를 실현했다. 우리 집 뒷마당에도 미네소다 소매상의 전자상거래 상점에서 구매한 태양광 전지가 24개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소매상은 규모 없는 동네 상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 상점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정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가장 인기 있는 정보는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책을 통해 내가 쓴 책을 전자책의 형태로 판매할 때 나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것이다. 애리조나주 주립대학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에 채워넣은 책을 팔 수도 있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만들어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초월차선의 부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인터넷은 무척이나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순이익 방정식의 판매 개수의 항이 상한하는 전 세계가 된다. 또한 초월차선의 부의 방정식의 자산가치 항은 순이익만이 아니라 방문자 수와도 관련된다. 수십억 달러에 팔리는 웹사이트 대부분이 그 자체로는 한 푼의 이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이란 항 또는 상한치 없는 규모를 가진다. 결국 초월차선 방정식의 순이익과 자산가치 항은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이다. 강력한 초월차선 2. 혁신 또한 순도 높은 초월차선 중의 하나이며 수많은 길로 내포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부자가 되기. 제품, 서비스 정보를 발명해 제조하고 유통하기는 구식이긴 하나 효과적이다. 혁신이란 제조와 그에 따르는 유통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혁신에는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된다. 제조사와 유통이 그것이다. 제품을 발명하라. 그리고 제품을 인터넷 통해 팔고 홈쇼핑으로 팔고 1만 명의 다단계 스트리뷰터를 통해 팔고 또한 20개의 도매상에서 팔아서 2만 개의 소매상에게 팔게끔 하라. 혁신적인 제품이란 무엇인가? 혁신적인 제품이란 필요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제품들이다. 음식, 맥주, 바베큐, 소스, 쿠키, 나만 아는 요리 비법. 2번
가사용법, 가사용품, 나는 로봇, 나는 청소 로봇, 도구, 행어, 건강용품, 비타민, 허브, 에너지 음료, 영양바, 남성 정력식품, 정보, 책, 잡지, 가입자 기반 뉴스레터, 기본용품, 가로, 의류, 가방, 신발, 장갑, 자동차 용품, 액세서리, 부가용품, 집합상품. 발명은 여전히 빠르게 부자 되는 길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발명이라고 해서 자동화가 전화기나 희한한 세그웨이 스쿠터 같이 발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발명가의 핵심 과제는 기존의 것을 개선시키거나 수정하는 일이다. 낡고 진부한 것을 개선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세상에 다시 선보여라. 아무도 쓰지 않는 제품을 모두가 쓰게끔 하라. 텔레비전에서 성공한 사업가를 인터뷰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는 투명한 병에 담겨 팔리던 보드카를 단순히 화려하고 다채로운 병으로 재포장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나는 생일 선물로 해골이 그려진 보드카 한 병을 받은 적도 있다. 보드카는 수세기 동안 존재했지만 어느 사업가는 그 진부한 제품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투여했던 것이다. 발명이란 이렇게 단순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또 즐겨 드는 예는 팔 달린 커다란 대량 생산 이불 스너기이다. 제품 콘셉트 자체는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어느 날 스너기 제조자들이 그 콘셉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재포장하고 재홍보한 결과 4천만 개나 팔린 히트 상품이 되었다. 혁신이란 두 가지의 도전적인 행위, 제조와 유통을 수반한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면 반은 끝난 것이다. 다수의 유통 채널, 정보 광고, 대중 매체를 이용한 판매, 소매, 유통업자들과 도매상들에게 판매, 인쇄물, 우편,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이용해 수백만 명에게 제품을 파는 것이 나머지 반에 해당된다. 강력한 추월차선 3. 의도적인 되풀이. 마지막 추월차선 고속도로는 의도적인 되풀이이다. 되풀이란 바람직한 목적이나 대상 혹은 결과에 접근하려는 목표를 갖고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나 수단이다. 의도적인 되풀이의 과정은 5계명의 마지막 규모를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규모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나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 실현된다. 의도적인 되풀이를 염두에 두고 작은 가게를 낸다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해 수천 개의 가게를 내야 한다. 의도적인 되풀이를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의 체계적인 수많은 성공을 통해 재현하려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의 작은 거래의 시작은 5계명 중 4개의 계명을 위반하지만 되풀이를 통해 이를 변모시켜 본격적인 추월차선에 오를 수 있다. 추월차선 프랜차이즈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작은 지역에서 시작한 소규모 사업의 동일한 콘셉트를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콘셉트, 브랜드, 체계를 복제하여 판매한 후 사업가가 자신은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다. 적은 식당 하나는 추월차선이 아닐 수 있으나 의도적인 되풀이, 즉 프랜차이즈나 체인화를 통해 추월차선으로 변화될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포럼에서 인기 있는 칼럼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사탕 판매기는 추월차선인가 아닌가? 포럼 방문자 한 명이 쇼핑몰에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이 추월차선의 계획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한 것이다. 자동 판매기 한 대는 추월차선이 아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되풀이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추월차선이다. 쇼핑몰 하나에
자동 판매기 한 대를 열게 하는 것은 단지 단타 기반 사업이므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하지만 50개의 쇼핑몰에 200개의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면 순수익을 발생시키며 자산 가치를 확대한다. 또 중요도에 있어서 더 많은 큰 영향을 미침으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제한적인 규모에 응하는 초월차선 여행자의 자세는 바로 의도적인 되풀이다. 제한적인 규모에 응하는 초월차선의 초월차선의 여행자의 자세는 바로 의도적인 되풀이이다. 최고의 초월차선이란 5계명, 통제, 진입, 필요, 시간,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통제, 진입, 필요, 시간, 규모. 필요에 기반을 둔 사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터넷은 5계명을 압도적으로 만족시키므로 가장 빠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이란 글쓰기, 발명,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방도로이다. 발명을 통해 성공하려면 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타 기업 사업은 의도적인 되풀이를 통해 홈런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되풀이를 하면 규모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챕터 36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305쪽. 처음에 사람들은 신기하고 새로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러고는 가능하게 되는데 이쯤이면 다들 왜 수세기 전에 이것이 불가능했을까 의아해한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필요, 아이디어, 기회, 그리고 개방도로. 기회는 그리고 기회가 표방하는 개방도로는 어디에나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가게 카운트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저 사람, 기회다. 은행에 전화했을 때 거칠 수밖에 없는 미로 같은 자동응답, 기회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시들고 있는 채소, 기회다. 길가의 쓰레기, 기회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상한 샐러드, 기회다. 온라인 포럼에서 투덜거리는 사람들, 기회다. 매일매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초월차선 주파수를 기회에 맞추지 못한 것이다. 머릿속으로 자잘하게 몇 가지만 조정을 해도 폐쇄의 도로처럼 보였던 것이 개방도로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많은 사업가들이 기회를 잘못 해석한다. 이들은 기회가 엄청난 타깃책이나 전설적인 아이디어에서만 온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웅장한 행사를 통해 세상에 선보일 완벽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얼마나 드문 것인지. 기회란 전구나 자동차처럼 엄청난 타깃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같이 간단한 것이다. 기회란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같이 간단한 것이다. 기회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다. 기회는 단순화에 있다. 기회는 감정이다. 기회는 편리함이다. 기회는 더 나은 서비스며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기회란 형편없는 사업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누군가 하고 있다면,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누군가 이미 하고 있다면 뭐 어떤가? 더 잘하면 된다.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처럼 보이는 터무니없는 환상일 뿐이다. 누군가는 항상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가다. 당신이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잘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으로 리무진 버스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는 내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생각해낸 신선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벌써 10여 개의 회사가 먼저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아주 주파수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저 악명 높은 블록버스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지구상 60억 인구 중 단 한 명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새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나의 인지작용을 방해하더니 내 안테나를 주파수에 맞춰줬다. 경쟁은 어디나 있어. 그냥 시작해. 더 잘하면 돼. 안녕하세요. 읽기혁명 14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원성님, 굿모닝. 네, 원성님부터 읽고 있는 책 소개해 주시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읽고 있는 책. 자, 네,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우리 원성님부터 독후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나비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8살인가 9살 때부터 나비 잡기 시작했는데, 나비 잡기 그러면서 10살 정도가 되니까 나비 잡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학교 가거나 밥 먹을 때도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걱정도 하고 그러다가 파란 나비를 잡았거든요. 네. 그 파란 나비를 잡고 자기 옆집에 사는 에밀이라는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에밀은 그 파란 나비를 보면서 우리 고장에서는 뭐 보기 힘든 거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지 않다고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해가지고 나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다가 에밀한테 나라는 사람은 고장에는 없는 점박이 나비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가봤거든요. 근데 가봐가지고 가와서 보니까 에밀이랑 에밀 엄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나비하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훔치다가 왠지 훔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갖다 놨는데 나비가 뭉개져 버려가지고 아유, 이런.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나라는 애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에밀이 화를 내거나 그런 기색 없이 그냥 차갑게 대해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네. 네. 뭐 배운 점이나 이런 것 있나요? 자기는 이제 먼저 돌이킬 수 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눠주실까요? 네, 선생님 주변이 조금 시끄러운데 마이크 잠시만 좀 끌게요. 네. 저는 일단 어제 읽은 부분이 네. 영주가 동구 동생인 영주가 죽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동구의 아버지는 영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영주의 흔적을 집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네. 영주의 물건을 다 불태우고 부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동구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급하게 영주의 물건 좀 하면 스케줄을 챙겼고 그리고 겨울이 됐는데 그 동구의 할머니가 영주가 죽은 것이 엄마의 탓이라면 하루 종일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로서 너무 힘들다고 그쵸. 어느 날 그게 터진 거예요. 음, 그래서 엄마는 항아리를 부수고 계단을 몇 번 오르다가 엄마 스스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할머니가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누가 아버지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말에 동구의 아버지는 결국에 데려다주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동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로서 집안의 중심이니까 자신이 더 잘해야겠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동구의 아버지는 만약에 집안에 할머니와 엄마가 싸웠을 때 근데 그냥 되게 집안이 시끄러우면 엄마의 말을 막기 일쑤였는데 자기가 중심인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 시끄러우면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보기 안 좋았어.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이제 할머니 거기 구박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어제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네. 엄청 자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걸 보면서 선생님도 저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아집이 세지면 안 되겠다. 세상이 자꾸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에 이렇게 유연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옛날 얘기만 자꾸 하면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 처음엔 상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조우성님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책추남 그 TV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네. 만든 유튜브 중에서 그 시크릿 머니, 이게 비밀의 돈이라는 그 책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TV에 올리신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그 이름 로렌인가? 그분인데 그분이 막 장담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6개월 만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개월이면 진짜 지금 선생님이 이제 5월달 말이니까 12월 25일까지 이제 그 수입을 2배로 올려보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 공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왜 그 집을 뭐 이제 놀랍게 변신시켜준다든지 막 이렇게 막 억만장자인 집을 찾아내서 막 개조해주고 막 그런 깜짝 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가정을 경제를 그렇게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고 이제 어떤 그 텔레비전 PD가 제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슬금슬금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면 말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는 그럴 자신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00만 장자를 못 만들어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제 이제 밥 먹으면서 듣고 또 영희시 교육지청에 다녀오면서 들어서 궁금하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100만 장자가 된다는데 6개월 만에.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그게 뭔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그러고 어제는 너무 바빠서 그 뒤에는 못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부의 추월 차선. 선생님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 옛날에 서경 선생님이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씩 갖다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 성형외과 제품을 외국에서 이제 들여와서 병원에 납품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Importer and Distributor라고 하거든요. 무역업자 하신 거죠. 그럴 때 돈을 굉장히 잘 버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아파트도 50평짜리 넓은 집에 살았었고 또 회사도 누가 막 팔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현금 5억인가에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미국에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돈을 모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주는 대로 다 써버렸어요. 저금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돈을 다 날리고 이제는 내가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아들들이 다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집도 하나도 없이 막 아파트도 이제 월세로 살면서 집주인이 막 100만 원 올리라 그러니까 막 나가야 되는 신세가 되니까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하든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막 돈을 벌게 해준다는 그런 책,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열심히 보는데 이 책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인도예요. 인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두 번째 길은 서행 차선, 천천히 가는 길. 이제 세 번째는 추월 차선,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그래서 서행으로 달리는 차선을 가면은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냥 부자가 되는데 100년씩 걸릴지도 몰라. 우리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살아서 언제 행복하게 살아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월 차선 책을 쓴 분은 원래 그 20살 때, 아니 19살 몇 살 때 정말 가난한 엄마 밑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주유소에서 자기가 꿈꾸던 멋진 페라리인가 하는 그 명품 차를 보고 나서 이제 눈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멍하게 쳐다보면서 야, 저 차를 내가 정말 보다니 막 그때 충격을 받고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자가 되는데 몇 년 걸렸더라? 30대 한 20년 만에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10몇 년 만에 부자가 됐는데 제가 앞에 거는 벌써 까먹어 버렸는데 부자가 되는데 오랜 시간 걸려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그 노하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실화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을 하는데 이제 이게 5가지 부의 추월 차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는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일 강력한 추월 차선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반복적으로 팔게 만드는 것이 이제 또 부의 추월 차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새 이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회라는 것이 누구나 한테 쉽게 온다고 해요. 기회가 누구나한테 이렇게 잘 안 오면 부자 되기 힘들겠죠. 특정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건데 그 부분 하나 읽어드릴게요. 305쪽에 보면은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아이디어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디어를 누가 다 알려주는데 실행을 해야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 꼭 막 그대로 해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써놓은 기회 중에 뭐가 있냐면 기회가 표방하는 개방도로는 어디에나 있다. 주위를 둘러보라. 가게 카운터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저 사람 기회다. 은행에 전화를 했을 때 거칠 수밖에 없는 미러 같은 자동응답 기회다.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시들고 있는 채소 기회다. 길가의 쓰레기 기회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상한 샐러드 기회다. 온라인 포럼에서 투덜거리는 사람들 기회다. 이런 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는 당신이 그 부월 차선의 주파수를 기회에 맞추지 못한 것이다. 머리 쪽에서 자잘한 몇 가지만 조정을 해도 폐쇄 도로처럼 보였던 것이 개방 도로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란 전구나 자동차처럼 엄청난 타겟책인 경우는 드물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같이 간단한 것이다. 기회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다. 단순화에 있다. 기회는 감정이다. 기회는 편리함이다. 더 나은 서비스이며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뭔가 더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불편함을 이렇게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더 나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해 줄까?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고요. 하나는 제가 만난 그 태영프라자 사장님이 되게 백만장자, 제가 정확하게 재산은 여쭤보지 못했는데 태영프라자 같은 그 건물이 서울에 여러 개 있다고 하세요. 그 태영프라자만 해도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우리 5층짜리 건물인데. 모르긴 몰라도 1조까지는 안 해도 얼마 정도 한다 그러더리? 100억? 100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근데 안 그래도 제가 그 계약서를 쓰면서 여쭤봤거든요. 회장님, 이거 건물 얼마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그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팔 마음이 있을 때 정해지는 거래요. 그런데 자기는 팔 마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없는 거죠. 그러고 뭐라고 하시냐면, 팔 마음이 있을 때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기는 수익이 잘 나는 빌딩을 왜 팔겠냐요. 그러니까 팔 마음이 없고 가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큰 건물들을 서울에 그 강남에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으시다고 하니까 엄청난 자산가시죠. 근데 이제 저는 그분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굉장히 훌륭하시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다 보호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또 동종의 업종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수학학원이 있잖아요. 그럼 수학학원은 거기 건물에 안 집어넣어 주세요. 제가 영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영어학원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시죠. 그런 점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태영 단지 내 상가에는 2층에 먼저 미용실이 들어왔는데 1층에 미용실이 또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원래 정스 잉글리시 타임 선생님한테 그 정스 잉글리시 타임 이렇게 인계해 주신 정 선생님이 먼저 영어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윤 선생이 또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사업에 좋지가 않은 거죠. 사업이 이제 경쟁자가 한 건물에 많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면 별로 안 좋은 사업 방식인데 이제 태영 단지 내 상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건물주가 하나가 아니라 개개인이 다 분양을 받아서 사는 경우라서 다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근데 태영 그 단지 내 그 태영 프라자 같은 경우는 건물주 우리 그 회장님이 건물주이시면서 다 이렇게 이제 일괄해서 통제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사업성이 더 좋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건물주를 만난 것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갑자기 뭐 올랐다고 해서 막 100만 원 올려라 이런 분은 아니세요. 올려야 할 범위 내에서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랑 한번 오디오북을 만들어 보고 TV 프로그램 이게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TV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는데 좋다고 하실지 안 좋다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카톡으로 편지를 썼거든요.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제 줌이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려면 제약이 많아요. 잘 전화 안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카톡 보내거나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선생님도 전화 안 받잖아요. 바쁘다고. 근데 그분은 더 안 받으세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전화만 자기가 보고 골라서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런 분이랑 인터뷰하면서 그 오디오북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줌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면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하고 이제 이게 일기혁명 이게 리딩 클리어 끝내고 나서 줌으로 이렇게 1시간씩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가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막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실행을 막 해보려고 투자를 막 실행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제처럼 책 계속 7시까지 읽으셔도 좋고 30분 이상 독서하셨으면 나가셔도 돼요. 오늘 제가 다시 어제 잘못된 게 있어서 영희시 교육지청에 다시 새벽에 일찍 갔다 와야 돼서 저는 이만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자, have a nice 감사합니다. day. 네.